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 또 구독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인데요. 자, 예전에는 뼈 바깥의 근육에만 힘을 줬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도 허리 뒤쪽의 근육에서 시작하여 엉덩이 근육까지 힘을 준다는 느낌이었죠. 자, 초창기에는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무릎 근처의 근육만 써서 무릎 주변 근육만 엄청 아프고 회복도 빨리 안 되고 360kg에 15회 정도가 한계였는데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500kg을 넘겼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마 웨이트를 상당히 그 수준 높게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 후에 허리의 근육의 사용법도 알게 되었고, 이젠 몸통의 사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웨이트를 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술을 습득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즘에는 몸통 안쪽이라고 할까요? 허리에서 배 사이에 뼈와 장기가 들어있고 흉곽 안쪽에 폐가 들어있는 넓은 공간을 말합니다. 자, 이 공간에 힘을 주고 엉덩이까지 민다고 생각을 하고 스쿼트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장기관의 근육이라도 되는 것처럼 확실히 힘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내장기관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근육이 움직이는 것처럼 힘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전에 가진 상식으로는 내장기관은 근육이 아니라서 기대조차 안 하고 뼈 바깥에 붙은 근육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은 제 몸에서 제일 두꺼운 몸통의 힘을 끌어다 쓰는 것 같습니다. 코어의 힘이라는 말들이 있던데 예전에는 몸통의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몸통 안쪽의 장기에서 힘을 낼 수 있나요? 이렇게 굉장히 길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질문에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답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것을 근육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근육의 종류에는 골격근이라는 게 있고, 잘 아시다시피 심장근이라는 것이 있고, 내장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골격근은 말 그대로 우리 뼈에 부착되어 있어서, 주로 동적인 수축과 정적인 수축을 담당하는 그런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말하고, 심장근은 말 그대로 심장의 부위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고, 자, 내장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 이렇게 내부의 그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을 보통 내장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은 크게 골격근이 큰 힘을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격근은 우리가 보통 수위근이라고 부르고요. 심장근과 내장근은 불수위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골격근은 내 의지대로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위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성신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불수위근은 이건 뭐에 영향을 받냐면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조절에 따라서 심장이 뛰고 적게 뛰고 빨리 뛰고 내장근도 마찬가지죠. 내장근 자체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힘을 쓴다는 것은 내가 의지가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 가지 근육들이 있다고 하면 의지대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은 오로지 골격근이기 때문에 흉곽 안에 들어있는 장기가 내장이 근육처럼 힘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격근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으면 내장근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위근이기 때문에 내장 근육이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은 아니다. 이런 것을 아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흉곽에 있는 기관들이 힘을 쓸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근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수축과 관련된 기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액틴과 미오신의 길이, 그래서 근수축의 길이가 영향을 입히고, 그 다음에 운동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운동단이라는 것이 영향을 입히고, 그 다음에 섬유의 형태에 따라서도 근수축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요인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셨던 흉곽에 있는 내장기관에 마치 근육처럼 힘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장근은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힘을 쓰는 것처럼 느끼냐면 흉곽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흉곽의 압력. 자, 내장기관이라는 것은 흉곽강이라고 하는 늑골과 그 흉추, 척추에 연결되어 있어 흉곽이라는 것이 우리 내장기관을 보호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잘 생각해 보면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죠? 흉골이 올라가고 늑골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흉곽이 커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횡격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횡격막이 어떻게 되면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늑골이 팽창하면서 횡격막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되죠? 숨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흉곽의 압이 작아지는 것을, 커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반대로 숨을 내쉴 때 어떻게 되냐면 흉곽이 좁아지면서 횡격막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흉곽강의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조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조여진다는 것은 뭐냐면 흉곽의 압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곽의 압력과 대기압의 압력이 차가 생기기 때문에 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체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흉곽을 조여주면 어떻게 돼요? 압이 커지니까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흉곽의 압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웨이트 같은 거,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웨이트 운동을 할 때, 덤벨을 들어 올린다고 할 때, 보다 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흉곽의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흉곽의 압이 조여오니까 마치 우리가 근육에서 힘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안정된 느낌으로 웨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발살바라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발살바 매뉴버 또는 발살바 호흡법 또는 발살바 효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발살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예요. 이분이 뭐 귀의 구조라든가 대동맥의 뭐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인체 장기의 그 구조를 밝히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발살바 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역도라든가 무거운 중량을 들 때 어떻게 하죠? 호흡을 정지시키고 들고 있죠. 숨을 쉬면서 무거운 것을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호흡을 정지하는 그 정지법을 발살바 매뉴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호흡을 정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기전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혈압을 높여주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흉곽의 압력이 증가하는 그 원인, 기전은 뭐냐면 이 발살바 효과라고 하는 발살바 호흡법을 통해서 자세를 안정시키고 더 큰 힘을 쓰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힙의 근육도 사용하고, 뭐 그다음에 대퇴의 근육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근육을 사용해서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그 기술, 스킬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터득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 흉곽에 들어있는 내장기관의 근육이 힘을 쓸 수 있을까? 아까 쓸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힘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뭘까? 바로 발살바 법칙, 발살바 호흡법에 의해서 흉곽의 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안정된 자세와 그리고 근육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마치 흉곽의 내장기관이 힘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렛대의 원리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지렛대의 원리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인체는 1종 지뢰가 있고 2종 지뢰가 있고 3종 지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1종 지뢰라는 것은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여기가 힘점, 그렇죠? 여기가 받침점, 그리고 이렇게 작용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소 같은 형태가 1종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종 지뢰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게 되면, 쉽게 설명하면 그 병따개 같은 거 있죠. 병따개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병따개. 그러면 여기 병 뚜껑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상승시키는 여기가 힘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받침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작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마개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용점과 받침점의 거리가 작고 작용점과 힘점의 거리가 긴 것을 우리가 보통 2종 지뢰라 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지뢰 형식이 이제 2종 지뢰고요. 그 다음에 3종 지뢰라는 것이 있는데, 3종 지뢰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핀셋 같은 거 있잖아요. 핀셋.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 되고 핀셋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힘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작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용점과 힘점의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힘의 손실이 많은 아주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뢰의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스쿼트를 아까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스쿼트는 대표적인 그 3종 지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스쿼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몸통이라고 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발바닥에 있는 지점이 뭐가 되냐면 받침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퇴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장단지 근육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받침점이 되고 여기가 작용점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어디서 쓰죠? 힘을 여기서 쓰겠죠. 그렇죠? 이 장단지에서 쓰게 되죠. 주로 이제 스쿼트라는 것은 이 대퇴보다는 장단지, 하체 근육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힘점이 되겠네요. 힘점.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스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받침점과 힘점이 가까이 있는 3종 지뢰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의 손실이 많다는 거죠. 힘을 쓰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3종 지뢰대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인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중량을 들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종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체의 근력은 발현된다.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응현상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아까 구독자님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근육만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힙의 근육도 사용이 되고 어떻게 몸통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그것은 호흡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오래 웨이트를 하다 보면
자세가 숙련되고 스킬이 늘어나고 또 근육이 발달돼서 그 근육이 더 단단해져서 적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무게를 더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적응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명량님께서 주셨던 그 상당히 긴 내용의 그 내용들이 아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셨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